방금 거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짧게 나눴잖아요. 오랜만에 뵙는다고 하고 어떻게 지내셨냐고 물어보고 제가 거사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몰랐던 거사님 소식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의 세계가 바뀐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고릴라 정 거사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보살님이 일이 있으시다고 해서 못 왔다는 걸 알게 됐고 신변에 별일이 없다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됐습니다. 근데 말은 지금 방금 답변을 제가 한 거예요? 거사님이 하신 거예요? 거사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저분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 나름대로 받아들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 해석은 누가 하는 건가 하면 맨 마지막에는 제가 하는 거란 얘기예요. 말씀은 저분이 하셨지만 별일이 없었구나. 그리고 보살님이 오늘 무슨 일 때문에 못 왔구나. 이거는 제 나름대로 받아들인 거란 얘기예요. 그럼 결국 저분의 삶을 이야기를 했지만 저분의 삶이 어떠했구나라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는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맞아요. 듣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건 거사님의 삶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붙여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해석한 건 저이기 때문에 그건 저의 삶이었던 거예요. 방금 거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던 그 내용은 오직 제 기억에만 쌓인 거예요. 전 지금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도 똑같을 것입니다. 저 사람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건 오직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건 내 세계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삶이 저러했구나 라는 나의 기억이 추가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의 삶이 따로 존재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삶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나의 세계만이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후자라는 얘기예요. 이 통한다는 한문을 썼었는데 그때 무슨 뜻으로 이거를 썼었냐면 여러분의 보고 듣고 하는 그 감각하는 능력이 사방에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뜻을 설명하면서 이 통자를 썼습니다. 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냐면 끊어진 자리가 없는 것을 통한다고 한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비유하면 우리 몸에 어느 부분이 간지러운 것을 순식간에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통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통해 있죠? 그렇죠. 신경으로 통해 있죠. 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가려운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신경이 끊어져 있다면 절대로 알 수가 없겠죠. 그럼 신경이 통해 있다는 것은 통해 있는 곳까지는 전부 남이라는 얘기겠습니까? 나라는 얘기겠습니까? 그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통하면은 나예요. 통하면은 느껴지는 것이고 통한다는 것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소통이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마주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끊어진 자리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 통해 있는 곳은 전부 다 여러분의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럼 저는 여기 서 있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제 눈 속에 다 들어와 계시니까 제 눈 속에 여러분하고 다 통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보는 거 하나 자체에도 통해서 본다라는 사실을 많이 잊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이미 여기까지 다 있어요. 순식간에 여러분과 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 스님 표현을 빌리자면 샷다를 내리면 돼요. 샷다만 내리면 순식간에 이쪽 세계하고는 단절이 되는 거예요. 눈꺼풀을 닫은 인연으로 인해서 잠깐 이미 여러분의 눈은 온 세상에 다 통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의 신경은 보는 이 신경은 하늘을 보면 어떻게 순식간에 하늘이 보이겠어요? 제가 아까 내 몸이기 때문에 나의 신경이 온몸에 다 통해 있기 때문에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변화라도 눈을 뜨고 계신 상태에서는 느끼지 못할 때가 없어요. 이것은 전부 여러분의 신경이 단 한 가지도 끊임없이 통해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눈만 뜨면 순식간에 세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보는 전기가, 보는 능력이 저 하늘하고 다 있는 거겠습니까? 떨어져 있는 거겠습니까? 원래부터 다 있는 거예요. 눈을 닫았을 때에는 이미 다 있는 것이 잠깐 인연이 닫힌 것이고, 떴을 때는 원래 통해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비유 들었었죠? 제 모습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눈에 이 망막에 맺힌 모습에 제 모습이 없다면 지금 제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절대 알 수 없겠죠. 그렇다면 제 모습은 여러분의 눈 안에 이미 모습으로서 맺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아, 저 앞에 스님이 서 계시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결국 망막에 맺힌 이 모습은, 망막은 누구 거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망막에 있는 모습을 따로 이 눈꺼풀 들쳐가지고 보신 적이 있으세요? 눈꺼풀을 들춘다고 해도 보입니까? 아니죠. 그럼 보이는 모든 것은 오직 나의 망막에만 맺힌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를 헛것이 보여요. 근데 옆 사람은 당연히 안 보인다고 하겠죠.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옆 사람한테 설득을 시키고 보여주려고 해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헛것을 옆 사람한테 납득시켜서 실제로 보여줄 수 있겠어요? 나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 혼자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절대로 보여줄 수 없어요. 이거는 쓸쓸하거나 외로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옆 사람은 나하고 다르겠어요? 옆 사람도 나만의 세계예요. 저도 나만의 세계예요. 이 앞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오직 나만의 세계예요. 내 눈에 비친 모습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쳐다보는 거하고 당연히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르다고 해서 싸움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봐야 된다, 억지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내 세상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쳐다보는 이 순간에 이 세계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귀신이 보인다고, 아까처럼 이상하게 보인다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안 보이죠.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그 사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나도 보여 이래야 돼요? 이것이 실제 있는 것이다라고 절대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기억에는 증명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는 봤으니까. 근데 아무리 울부짖으면서 나 진짜 봤다니까 귀신. 아 근데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못 본 사람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못 본 사람이 태반인데. 근데 그 울부짖는 한 사람 때문에 아예 없다고 해야 돼요? 아니에요. 본 사람 분명히 있어요.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헛것이 아니죠. 분명히. 진짜죠. 바깥에 어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봤다고 하느니나 못 봤다고 하느니나 모두 자기 기억만 믿고 자기 기억 속에서를 끄집어내면서 내 기억에 귀신 본 적 있어. 그러면 귀신이 있는 거고 내 기억에 귀신 본 적 한 번도 없어. 난 그런 형상조차 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귀신은 없는 거예요. 귀신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그 말 중에 힌트가 있었어요. 귀신을 본 자의 기억과 답을 말해버렸네. 귀신을 본 자의 기억과 안 본 자의 기억. 여기서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기억이라는 말이죠. 누구든지 무조건 내 기억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사람들을 말릴 때에도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게 훨씬 잘 먹힐 때가 많아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을 헐뜯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도 처음에는 두 사람도 저하고 고릴라정 거사님이 대화한 것처럼 되게 기분 좋게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뭔가 툭툭 건드리는 말을 했겠죠? 그게 처음부터 화는 안 나잖아요. 점점점 쌓이는 거예요. 이 기억에, 내 기억에 자꾸만 스크래치를 낸 저 사람의 말이 쌓이면 그거는 결국 내 기억에서 고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비방할 만한 어떤 하나를. 결국 앞에 사람을 놓고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우린 표현하지만
앞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기억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이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거를 내가 하나 딱 끄집어내서 여기다 그냥 뿌리고 있을 뿐이에요. 허공 앞에다가 나의 기억을 마구마구 뿌리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서 내 나름대로 받아들인, 결국에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받아들인, 나는 귀신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귀신이 본 적이 없다는 그 기억을 철석같이 믿고 누구든지한테 그 기억을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귀신 본 적이 없으니까 귀신은 절대로 없어. 너는 내 말을 믿어야 돼.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건 다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다를 뿐더러 이건 실제로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막 자존심을 거는 거예요. 나의 기억에. 근데 도각사 스님들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를 존중하면 안 되거든요. 이 기억을 존중하면 안 돼요. 내 스스로의 기억을 존중하면 나를 망치는 길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은 게 모여서 이 기억이 만들어지는데 어디에 있냐고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 뭐라고 지금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화정보살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만났는데 합장을 침을 맞아서 아프셔가지고 잘 못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때 보살님을 뵀던 기억을 끄집어내서 하는 거예요. 보살님은 아까 침을 맞아서 아파했던 그 추억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으시잖아요. 복도에서 저를 봤던 것도 기억하시죠? 이게 내 안이에요? 내 안에. 그러면 이 머리라고 지금 굉장히 범위를 좁혀주셨어요. 힌트를 주셨어요.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요것도 구역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눈썹 위, 눈썹 아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찍기는 눈썹 위를 찍으셨는데 한번 화정보살님이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보살님이 그때 저를 만났던 그 기억이 없으면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그거 없어진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분명히 아까 보살님 봤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보살님이 합장하면서 얼굴을 찡그리셨어요. 생생해요, 그 표정이. 근데 제가 아까 처음 고릴라 정 거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보살님이 찡그렸던 그 모습을 본 게 보살님 기억이겠어요? 제 기억이겠어요? 제 기억이죠. 제 기억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보살님이 아까 찡그렸을 때 제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 스님들한테 서운한 일이 있으신가? 제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화정보살님께 질문을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삐졌으니까. 그러면 화정보살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팔이 아픈 거였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화정보살님은 저한테 저 오해했으니까 삐졌다라고 받아들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그냥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절대로 옆에 사람하고 같은 거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 기억은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막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죠. 어디 있는지를 말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죠. 네. 근데 말할 수 없는 것이라면 만져지거나 이렇게 딱딱하게 만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는 더 뒤에 얘기해도 돼요. 우선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중요할 거 아니에요. 뭔지를 아직 몰라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거를 엄청나게 소중하게 받드느냐는 거예요. 지나가지 않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제가 질문을 한마디를 던진다 하더라도 고릴라정 거사님이 그 질문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듣고 나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듣고 나서 하시겠죠. 그러면 그건 지나간 것을 쳐다보면서 그 뒤에 얘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는, 언급하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린 것이다. 사라질 멸자입니다. 이 도자는 건널 도자예요.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으로 순식간에 건너가 버린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대화도, 어떠한 얘기도 건너갑니다. 어디로 건너간다고요? 기억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짜증을 낸다면 지금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 버린 거 가지고 짜증을 낸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루 종일 이것만 갖고 산다는 거예요. 큰 스님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화정보살님이 법문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 주제를 딱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어딜 찍으셨죠? 눈썹 위, 이 찍으셨죠? 큰 스님께서 무엇으로 비유를 하셨냐면 머릿속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머릿속. 이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은 제가 방금 어떻게 했죠? 네. 한 번 딱 그랬죠. 그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대답을 하셨겠죠. 그럼 그것은 제 기억 속에 있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거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억은 어디 있다 했어요? 머릿속에 있다 했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손을 한번 휘저었다는 얘기를 이 앞을 쳐다보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 머릿속을 쳐다보고 하신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나간 거는 전부 머릿속에 있다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막 움직이고 있지만 앞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어디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머릿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의 기억이 펼쳐지는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저기를 가리키긴 하지만 제가 아까 이 눈꺼풀에 대한 비유를 드렸었죠. 망막은 여러분 눈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모습이 여러분 망막에 들어가서 맺히지 않았다면 여러분 절대로 제 모습을 본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누구의 망막 속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망막에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이 펼쳐진 게 이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법당이 한 요 정도 크기가 되는데 요 정도를 여러분이 지금 깨닫고 계신 건가요? 못 깨닫고 계신 건가요? 깨닫고 계시죠? 이 깨닫고 있다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깨닫고 있다는 사실은 그 공간이, 그 시간이, 그 순간의 풍경이 여러분의 깨닫는 그 능력 속에 쏙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통이라는 한자를 썼는데 여러분의 깨닫는 능력으로 이곳이 통해 있기 때문에 아, 여기가 대충 몇 평 정도 되겠구나를 나름대로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만 느끼겠어요, 여러분이? 복도를 나가면은 길게 뻗어 있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 들어있는 복도가 마찬가지로 드러나겠죠. 문을 딱 열었는데 밑이 뚫려 있는 낭떠러지가 나오면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드시겠어요? 우선은 여러분 기억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문을 열면은 뭐가 펼쳐져 있을 것이다. 그렇죠. 원래는 복도가 있었어요. 낭떠러지였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을 거예요. 복도가 있었다라는 기억만 갖고 문을 여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내 기억이 개입되지 않는 순간이 과연 있겠냐는 거예요. 문을 열고 왜 우리가 깜짝 놀라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발을 바깥으로 한 걸음을 내딛냐면 내가 알고 있는 복도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처음 오셨다면 발걸음을, 해우소로 가는 발걸음을 그렇게 자신 있게 못 내디디실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이 아니니까. 아직 나한테 머릿속으로 입력이 안 된 거예요. 기억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근데 왜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여길 돌아다니시냐는 거예요. 이 도량 전체를 여러분이 수없이 돌아본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상반되지 않으면 다른 모습이 안 나오면은 우선 편안한 거예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은 지금도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들어있는 기억을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구분하고 이게 맞으면 이게 맞다라는 믿음을 내는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요.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 5가지의 쌓임이라고 하는 기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이 법당을 자체를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기억이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법당 문을 여는 순간에 아, 내가 전에 알던 법당이 왔구나. 아, 좋다라는 그 조그마한 느낌 하나가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 편안함이라는 느낌이 나오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여기에 많이 왔던 그 기억이 없으면은 여긴 절대로 여러분한테 편안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편안함이라는 그 감정은 또한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 당연하죠.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가 편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편안함을 느꼈던 기억을 쳐다보면서 아, 내가 편안함을 느꼈던 그곳이 여기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스스로의 견해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아, 이거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가 이것을 나한테 대입을 시켜가지고 적용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의지를 가지지 않으시면은 여러분의 기억은 쉽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하냐 하면 있음이라고 하는 이 기억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큰 스님께서 금강경 법회 설명하시면서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파유중생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파자를 큰 스님께서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어느 쪽에 치우친다, 치우칠 파자라는 이 뜻이 있어요. 파자에. 그래서 파유중생이라는 뜻을 있음이라는 것에 치우친 중생 이렇게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있음으로 치우친다라는 것은 그렇게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내가 내 기억에서 끄집어내는 그 기억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으면 오늘 우리 초반에 얘기한 것 중에 우리는 무조건 기억으로 사는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없어져서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라고 할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것을 무엇으로 믿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냐면 있음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있음에 치우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보이지 않는 게 있다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잡히지도 않는 이거를 가지고 이것은 매우 단단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또 어떻게 쳐다보시겠어요?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잡을 수 없는 거를 가지고 이것은 잡힌다라고 하는 그 기억을 얼마나 오래 쌓았으면 보이지도 않는 이 기억을 하루 종일 말하면서도 그거 하나하나에 전부 다 있음이라는 의미를 넣어서 말하는 거예요. 나 아까 당신이 얘기한 거에 솔직히 말하지만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문장이 너무나 있음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적질 않겠어요. 하지만 이 토시 하나하나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라고 했을 때 당신을 본 다음에 얘기하겠어요? 보기 전에도 얘기하겠어요? 본 다음에 얘기하죠. 이미 봤다면 그것은 기억이에요? 아니에요? 기억이죠? 누구 기억이에요? 그러면 내 기억 속에 있는 당신이었던 거예요. 내가 쳐다보고 나서 존재를 인정했으니 그것은 오직 내 기억 속에만 있는 있음의 당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기억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당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깊숙이까지 생각한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당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남이 생기면 순식간에 반대쪽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남을 쳐다보는 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변하고 이것도 변하기 때문에. 당신이 아까 나한테 했던 말, 아까는 뭐예요? 아까는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말로 언설로 내뱉는 그렇게 이름 붙인 거 말고는 사실은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까는 분명 지나간 그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까 나한테 했던 말, 내 머릿속에 있겠죠. 이 사람은 분명히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의미로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나는 내 기억 속에 그걸 지금도 계속 고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말이야 내 머릿속에 있는 당신인데도 그걸 이제 우선 몰랐으니까 당신이 아까 나한테 찔렀던 그 한마디, 내 기억 속에만 있는 말이지만 이 사람은 모른다고 했죠. 그 한마디 굉장히 상처받았습니다. 굉장히는 또 뭐예요? 굉장히는 우선 제껴놓고 상처받았습니다. 얘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얘는 부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억을 자꾸만 존중하는 게 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한테 그 기억이 나한테 그 평범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던 기억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있음으로 치우친 존재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있지 않은 것도 여기선 전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내 기억 속에는 없음이 많겠어요? 있음이 많겠어요? 나는 항상 있음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억조차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어떻게 이 기억을 토대로 하는 대화가 편안한 대화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문장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거는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나라고 하는 거는 기억을 빼면 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억 빼면 나도 없어요. 기억은 어떤 모양이나 형체가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기억은 잘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은 그래서 불에 태울 수도 없는 거예요. 기억을 없앨 수 있는 분이 있냐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으신 분이 있었는데 기억을 없앨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것 또한 있음에 치우친 질문이에요. 기억을 어떻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이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기억을 없앨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럼 그거는 제가 가서 보살님 기억을 지금부터 좀 제가 상처를 내겠습니다 해서 가서 칼로 푹 찔렀어요. 보살님을. 근데 보살님의 육신은 뚫릴 수 있지만 보살님이 말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정신의 기억은 뚫릴 수 있어요? 그거는 뚫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상처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없어져 버려서 상처날 수 없기도 하고 보이지 않아서 만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기억만으로 사는데 이게 왜 만져지지 않느냐? 이거 실제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실제로 있는 게 아니냐? 기억은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과거가 되기 전에는 뭐였겠어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삶이 탁 치고 가는 거예요. 치고 순식간에 과거로 기억으로 가요. 그럼 기억이 되기 직전에 뭐였겠어요? 찰나, 지금. 그 지금이 언제예요? 말씀해 보세요. 당장,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시는 순간 그 지금이라는 순간이 또한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사라졌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사라졌다라는 말하는 순간은 지금이었어요? 과거였어요? 말하는 순간은 내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말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과거가 된 거예요. 없어졌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또 어떻게 돼요? 또 없어져요. 그럼 여기는 계속 없어지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럼 지금을 만약 여러분이 캐치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이 펼쳐지는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지금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의 끝.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몇 년이 흐를 때까지도. 어느 날 이게 왜 이거를 표현을 현재의 연장 혹은 미래의 김밥 꼬다리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왜 기억의 끝이라고 하셨는지를 몰랐어요. 기억은 요만한 게 기억이라면 기억을 요만큼 늘리면은 여기도 다 뭐겠어요? 여기도 기억이죠? 그럼 기억은 쭉 나의 기억, 앞에 있던 기억이 이어져 가지고 바로 어느 순간에 나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만들죠? 근데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기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은 내 삶이 존재하는 순간인데 이 순간은 말하자마자 기억이 된다 했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는 거의 정체는 뭐겠어요? 기억의 끝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억이 아무리 길게 연장됐다 하더라도 그 끝은 뭐예요? 기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앉아있는 이 순간이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은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잡을 수 없는 찰나라고 하는 지금이 지나간 것이 기억이기 때문이에요. 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이라는 이 순간도 따로 원래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순간을 어떻게 따로 말하겠습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이 지금에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지금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지금이 과연 뭐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지 않은 기억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가져올 수 없어요. 재료가 뭐예요, 이 기억은? 아까 화정보살님, 아미보살님하고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기억의 재료는 뭐예요? 기억은 아까 어디 있다고 했죠? 머릿속에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요걸로만 따지고 보면은 기억은 재료가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저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분을 되게 많이 봤어요.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그게 너무 아픈 추억이라서 말 한 문장이 끝나기 전에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빨리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감정이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북받쳐 오르는 게 그분은 그걸 처음 해보셨겠어요? 누구를 만나면은 만나는 사람한테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길이 들어버린 거예요. 잊지 않은 이 기억을 진짜로 너무너무 진지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게 습관이 돼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막 훌쩍훌쩍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옆에 가가지고 말씀은 잘 이해하겠는데 그럼 그때 일 한번 줘보실래요? 그러면은 또 그분이 저를 어떻게 쳐다보시겠어요? 이거 줄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왜 줄 수 없냐 하면 내 머리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머리는 재료가 무엇이냐? 내 정신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정신의 재료는, 생각의 재료는 무엇으로 된 것이냐? 이렇게 만져지지 않는 형체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간 기억이고 그 기억은 따로 꺼내서 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앉아서 대화하고 있는 이 순간은 모두 다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나의 기억 속에만 들어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기억 줘보라고 하면 당연히 못 주잖아요. 왜 못 주냐는 거예요. 이건 나의 목숨을 걸 만큼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남아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잡으려고 하니까 잡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옆 사람이 느끼냐 그것도 보니까 나만 느끼는 거예요. 꺼내서 줘보라고 하니 줄 수도 없어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막 펑펑 내려오는데 그 일을 없애려고 꺼내려고 하니까 꺼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정체가 뭐겠냐?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은 모조리 다 지나가 버린 것이다. 기억이다. 기억은 오직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다. 머릿속에 있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자라면 그래서 지나가 버린 이 추억을 절대로 보여잡고 이거를 내가 매달리는 순간에 잊지 않은 추억의 과거 속으로 파묻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남음이 없이 계속 사라져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순간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추억을 계속 먹고 사는 사람들은 큰 스님께서 치매가 빨리 온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허공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법칙은 잡을 수 없는 지금이라는 이 유일한 찰나에만 이 허공의 시방의 능력이 펼쳐져 있는 것인데 이 허공의 능력을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뭐 하느라고? 잊지 않은 추억 속에 파묻혀 있느라고. 사람들은 그 노래 가사에 추억을 뭐 먹고 산다고 하고 추억에 파묻힌다라고 하면은 공감이 된다면서 막 너무 좋은 노래래요. 그거 좋은 노래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진지하게 만들고 정말로 지나가 버린 것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거는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그때 생각만 해도.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심장이 있는 게 좋아요? 쿵쾅쿵쾅 뛰는 게 좋아요? 그거 두 가지 중에 그냥 골라보세요. 가만히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콩닥콩닥 막 억지로 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눈물을 더 많이 쏟아내야 명곡이라고 해요. 감동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모두가 없어져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이거는 꺼내서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사연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일들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재료가 소의 뭐 부위, 등심도 있고 뭐 머리꼬기도 있고 제가 아까 머리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 부위별로 이름을 붙이듯이 나의 기억 속에만 있는 그 일들은 이름을 붙이자면 그냥 내 기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거는 지금을 좀먹는 일이에요. 이건 다시는 돌아올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이제 돌아올 수 없다니까 막 더 감동적이라면서 더 슬퍼해요. 뭐 추억의 노래 있잖아요. 아, 그때 같이 놀던 우리 어린 친구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돌아가요, 그때로. 실제로 있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어렸을 때를 그리워하는 분들의 심정은 뭔가 하면 지금이라는 순간이 잡을 수 없다는 걸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없어요. 당연히 지금이 잡을 수 없는 지금이 지나가서 쌓인 기억도 없겠죠. 근데 여지껏 추억을 계속 있다라고 믿었던 있음에 치우쳤던 견해로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도 당연히 있게 되죠. 지금이 있으니까 지금하고 그때하고 삶을 비교해보면 마음이 어때요? 그때는 몸도 더 잘 움직이고 생각도 더 자유롭게 하고 움직이는 것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때가 진짜 좋았지. 그때는 어디 속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머리꼬기로만 돼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신 질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보던 달하고 지금 보는 달하고 같겠냐 틀리겠냐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리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추억이 다르니까. 어릴 때에는 기억이 덜 쌓여서 순수하기 때문에 뭔가 달이 샤방샤방할 것 같고 지금은 매우 더러워졌을 것 같은 거예요, 달이. 그런 느낌 때문에 아, 당연히 달은 틀리겠지. 그런데 제자가 같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 달을 본 순간 그 아이는 그 달을 보기 전에 달을 깨달았겠습니까? 보고 나서 깨달았겠습니까? 보고 나서 깨닫죠. 그럼 어린아이가 쳐다본 그 달은 기억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성인이 돼서는 좀 더 능력치가 올라가지고 달을 보기 전에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인이 돼도 달을 보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릴 때 봤던 달하고 성인이 돼서 본 달하고 기억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미 없어져서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게 달이라는 거는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네 봤던 그 광경하고 지금 본 광경하고 둘 다 기억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겠어요? 그냥 이 삶 자체가 기억이에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거예요. 기억으로. 기억은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를 무시하는 순간 너무너무 자유로워지는 여러분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새로운 기억이 쌓이게 돼요. 스승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무슨 기억이 쌓이게 되냐? 지금까지 내가 계속 쉴 새 없이 기억을 쌓았지만 새로이 들어가는 기억이 뭔가 하면 이 기억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기억이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청정업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두 번 할 때는 더 쉬워요. 내가 쳐다보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린 것을 쳐다보는 것인데 지나간 거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지. 그러면 이 사람한테 화를 내려다가도 아, 이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지. 아우, 다행이다. 나 화 안 내서 너무 다행이다. 아, 방금 내가 화 안 내서 다행이다라고 한 것도 기억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지. 이건 실제로 있는 게 아니구나.
어느 순간 또 화가 나가지고 당신의 말에 나는 상처를 받았어요. 이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잠깐만, 이 심정은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고 이거는 다 기억으로 지나가 버려서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 아무리 끄집어 와서 집어내서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셨지. 이건 실체가 없구나. 그래서 화를 딱 내고 나서는 이미 늦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화를 내고 나서는 낸 순간은 이미 그때에는 뭐에 응집체인가 하면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기억들을 내가 있음에 치우쳐서 모두 다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의 말소리도 있고 이 사람의 존재도 있고 이 나를 찌른 나도 있고 다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화를 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내가 끊을 수 있었다면은 이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하셨지라는 그 믿음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화를 절대로 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화가 돼버리는 게 우리가 내는 화의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사실 내가 그때 막 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만약 화를 낸 적이 있다면 그 기억이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없어지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거는 절대 안 없어져요. 그 화를 냈던 순간은 여러분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꽂혀 있었던 모든 있음이라고 하는 거에 나의 오해들, 그것에 대한 기억은 나를 배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화를 냈으면 늦었다고 하시니까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고 막 토가 올라오고 이래도 절대로 밖으로 입 한마디도 내지 말아야겠다. 그럼 화병 걸려 죽겠죠. 표현을 하시되 표현을 하는 이것이 시간적으로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를 계속 쳐다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예 없어져서 다시는 가져올 수 없는 것으로 가니까 육두문자만 계속 해도 되겠네. 왜냐하면 아예 다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육두문자를 내뱉은 거에 대한 답변이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럼 답변이 돌아올 때 여러분은 그거는 또 싫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뱉는 건 괜찮대요. 왜냐하면 다 없어지니까.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답변해 주는 거는 이상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육두문자를 내뱉을 자격이 있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어요? 이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감옥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갈 수 있다고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빨간 줄 안 가게 평생 동안 관리를 했는데 이 생각 때문에 감옥을 나하고 다른 세계로 생각하잖아요. 하루아침에 가는 거잖아요. 구치소에 1년 걸려서 들어갑니까? 순식간에 들어가지. 근데 내가 그 감옥이라는 것에 들어갔을 때 밥을 주니까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 밥이 없을 때 여기서는 우선 내가 좀 쉬면서 운기를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충분히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음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이에요. 빨간 줄이 그어지지 않은 나라는 것을 포장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얼마든지 갈 수는 있어요. 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거기서 다가오는 것을 그래도 밥은 주니까 밥을 먹으면서 내 견해를 좀 더 차분하고 아름답게 만들 시간으로 삼아야겠다. 왜 이런 견해를 못 만들겠냐는 거예요. 청년들은 오히려 내버려둬도 돼요. 더 힘들게 더 안 좋은 경험을 하게 하면서 자기가 꺾일 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성장을 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어서 먹여줄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중년, 장년들이 잃어버린 이게 더 큰 거예요. 이분들은 한창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고 끌어나가야 할 때 너무 이른 시기에 나오게 되는 사람이 전에보다 훨씬 많아졌잖아요. 중년, 장년 시럽이 훨씬 문제인데도 다른 사람들의 쳐다보는 그 눈빛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나가서 데모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눈을 어떻게 뜨고 있어야지 그런 문제들을 멀리서 쳐다볼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죽지 않아요, 이곳은. 정신끼리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는 기억만으로 살고 있는 꿈의 세계예요. 서로가 꿈의 세계라는 것을 알고만 있다면 청년 실업이 되건 감옥에 가건 내 앞에 무슨 액난이 닥치건 내가 지금 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선 나부터가 지금 이곳이 심각할 것이 없는 꿈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나도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한쪽 편에 서가지고 이거는 잘못됐다, 이건 잘됐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면 그땐 여러분이 파유중생이 되는 거예요. 있음에 파묻히지 마십시오.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 버린 이 기억이 만드는 것이 있음인데 기억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나 혼자서 꿈을 꾸는 곳입니다. 스스로에게서 모든 것이 비롯되고 말미암는다는 뜻이에요. 자유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혹은 감옥에 간신히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활보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내 망막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자유예요. 모든 것은 내 기억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나의 세계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자유예요. 그래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것이 스스로에게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모든 것은 오직 스스로에게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남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의 기억에만 남이 있는 거예요. 기억은 오직 내 거예요. 나에게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드러나는지도 잘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기억을 꺼내서 보여주려고 하니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밖에 몰라요. 이걸 꿈꾸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서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면서 꿈을 꾸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슴이 쿵강쿵강 뛰겠어요? 편안하겠어요? 잘못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혼자 꾸는 꿈이기 때문이에요. 꿈에서 있는 일은 실제로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서 말미암아서 오직 나에게만 존재하지만 그 내 세계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지나가 버린 것 말고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오직 지나가 버린 나만의 꿈꾸는 세계입니다. 아름답게, 그리고 언제든지 감옥에 갈 수 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나가 버린 것을 존중하고 아끼고 그렇게 없어진 거에 대해서 매달리지 않는 마음으로 나의 기억을 아름답게 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